안녕하십니까. 파마리서치 발표하는 리서치 1팀 이강표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원표와 같이 안티에이징 시장은 기대 수명 증가, 고령화, 슬로우 에이징 관심도 증가와 같은 이유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시장은 크게 덴탈 케어, 헤어 케어, 스킨케어 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안티에이징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시장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킨케어 시장은 크게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나눠지는데 의료기기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글로벌 미용 시술 건수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크게 침습과 채소, 비침습 시장으로 나눕니다. 침습은 살을 절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소 침습은 주사를 통한 시술을 의미하며 비침습은 레이저와 같이 절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습적 시술은 2022년 기준 42%를 차지했지만 현재 흉터에 대한 우려로 그 비중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습적 시술은 최소 침습, 비침습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침습 시장은 필러, 보톡스, 스킨 부스터로 이루어집니다. 필러, 보톡스, 스킨 부스터 모두 주름 개선 기능을 하지만 보톡스와 필러는 인위적인 시술로 주름 개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반면 스킨 부스터는 실질적인 피부 개선을 통해 주름 개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최근 필러와 보톡스의 비중이 줄고 스킨 부스터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러와 보톡스가 더 익숙한 이유는 출시 시점에 있습니다. 필러와 보톡스는 90년대에 출시한 반면 스킨 부스터는 14년도에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킨 부스터의 최초 출시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라는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필러와 보톡스에서 스킨 부스터로 비중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유명 성형 시술 어플인 강남 언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름, 잠주는 부분 보톡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스킨 부스터가 3위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랭킹에는 필러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필러와 보톡스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역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킨 부스터 시장은 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엑소점, PLA 필러, PDRN, PN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을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피부 재생에 효과적이지만 지속기간과 가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지속기간이 길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성분은 PDRN, PN으로 리쥬란이 대표적인 제품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입니다. PN 성분 주사는 리쥬란이 최초로 출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합니다. 스킨 부스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최근 다른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한국의 BMI 제품을 포함하여 많은 PN 스킨 부스터 주사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스킨 부스터 PN 성분 주사의 시장의 성장은 리쥬란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수 증가로 인하여 관절강 주사 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PN 주사는 퇴행성 관절염에도 사용됩니다. 기존의 관절강 주사는 HA 주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최근에 그 점유율을 PN 주사에게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먼저 공신력 높은 류마틱스 학회에서 골절, 골절관념 치료에 히알루로산, 즉 HA 주사가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하였고 다음으로 PN 주사 중 콘주란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면서 HA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관절강 주사 시장에서 PN 주사는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포마리서치는 DOT 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DOT 기술은
PDR은 피엔 성분을 나뉘며 이는 연어의 생식세포로부터 추출한 재생물질로 인간의 DNA와 유사한 조직 재생물질, 즉 재생 및 대사 활성 자극 작용을 합니다. PDRN과 PN은 DNA 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에 따라 효과도 다릅니다. 먼저 PDRN은 상처 회복, 염증 완화라는 효과가 존재하며 PN은 피부 탄력, 주름 완화 효과를 보입니다. 공사는 DOT 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영위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의료기기 중 스킨부스터 리쥬란, 의약품 리안, 화장품은 리쥬란 코스메틱입니다. 과거에는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까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사의 매출 원가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매출 원가율이 높은 의약품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율이 낮은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매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문별 매출 추이에서도 의료기기, 화장품의 성장폭이 가파른 것을 볼 수 있고 의약품의 성장은 다소 무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3년도 기준 내수 65%, 수출 비중 35%입니다. 동사는 다른 경쟁사보다 가파른 매출 상승폭을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는 듯한 성장을 보이며 이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도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8%였던 부채 비율이 15%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재무적 건전성 역시 갖춘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20대부터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술, 화장품 구매 전 관심 정보 1위는 사용 후기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유명 시술 후기 어플인 강남 언니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동사의 리쥬란이 2,540건으로 가장 많은 후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별 랭킹, 리쥬란의 주요 기능 부분에서 모두 순위권에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내수 시장에서 동사의 제품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최근 스킨부스터 시장 중 피해 성분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경쟁사가 피해 성분 주사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후발주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의 DOT 기술은 28년도까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피해서 피해 성분 주사로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 효과와 유지 기간이 떨어지며 심지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BMI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못하여 주사 주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피해 성분 시장의 성장은 파마리서치, 즉 리쥬란의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열광 주사제 시장에서 AHA 성분 효과에 대한 의문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PN 성분 주사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PN 주사의 자기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투여 횟수 역시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다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파마리서치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적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공사의 리쥬란은 시술 후기 어플을 살펴본 결과 꾸준하게 시술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년도 16만원대에서 24년도 평균가 28만원대로 상승했습니다. 피부과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지만 시술 평균가가 올라가는 것은 리쥬란의 단가가 올라갔다는 유의미한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사는 23년도 7월 미국 법인 설립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피부과 시장 23년도 기준 47%로 아주 큰 시장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술을 모두 메드스파에서 해주는 구조이며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모든 시술을 다 받습니다. 이러한 메드스파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안면 서비스와 마사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미국 내 한국 화장품이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점유율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5월과 23년도 7월에는 한국 화장품이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화장품, 미용 시술에 있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큰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는 꾸준히 수출 경로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4년도 일본, 유럽, 호주, 중동에 진출하였고 K-뷰티, K-컬처의 성장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25년 역시 남미 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한 수출 경로 확대로 동사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의 재개, 피부과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동사의 내수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이 재개되면서 코로나 이전 60만 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현재 48.9만 명까지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대비 81.5% 회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년 대비 22년 환자 수는 피부과 2,702%, 성형외과 1,472% 증가하면서 한국의 피부 미용 시장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형성으로 안티에이징 제품 구매 연령대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20대부터 4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피부 노화가 피부 고민 중 순위권에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부 고민 모두 안티에이징과 연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4%가 슬로우 에이징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면서 슬로우 에이징의 관심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안티에이징 시장은 40, 50대를 대상으로 했다면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탄생으로 소비자 연령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티에이징 의료기기의 선도주자인 동사는 내수 매출 확대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다음의 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의 추정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부분입니다.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수시장은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과 의료건강 성장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콘주라는 보수적 추정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즈라는 단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만원대에서 16만원대로 추정할 수 있었고 보수적 추정을 위해 14만원대로 설정했습니다. Q는 보수적 추정을 위해 가장 낮은 YOY 성장률을 적용했고 따라서 1086억을 도출했습니다. 수출 부분은 태국 시장이 성장한 23년도 매출 성장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매출은 1958.8억 도출했습니다. 화장품 분야는 올리브영 입점과 중국 관광 재개 등의 투자 포인트를 감안했습니다. 다만 보수적 추정을 위해 내수 시장은 전년도와 동일 추정하였고 301억 추정하였습니다. 수출 부문은 일본 코스모라 등 경로를 확대했지만 보수적 추정을 위해 전년도 동일 YY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매출은 419억 도출했습니다. 의약품 분야는 정해진 유통망 아래서 공급한다는 성격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동일 추정하였고 336억 추정했습니다. 수출은 리엔톡스라는 보톡스를 출시했지만 전년도 YOY를 적용하여 의약품 총 641억 원 도출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전년도 YOY 적용하여 121억 도출했고 따라서 총
2023년도 총 매출액 3,440.8억 추정했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보수적 추정을 위해 23년도 매출 원가율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 2,508.8억 원입니다. 24년도 판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꾸준히 20% 성장하였다는 것을 적용하였고, 광고 선전비는 21년도부터 20%에서 23%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18년도 성장률을 적용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유통 영업 비용이기 때문에 이 역시 18년도 매출 대비 비중을 적용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리엔톡스 허가 관련하여 급격히 증가했지만 신제품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성장률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5개는 평균치를 적용했고, 따라서 24년도 판관비 추정치는 1288.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220억 원이며 영업외손익은 5개는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법인세는 255억 원 추정하고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976억 원 도출했습니다. 25년도 매출 추정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중 내수입니다. 콘주라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400억 원 동일 추정하였고 리주라는 PE 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15만 원으로 단가 설정하였습니다. 큐는 보수적 추정을 위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적용했고 따라서 1319억 원입니다. 25년도는 중남미로 수출 경로를 확대하면서 18년도 수출 확장 후 다음 연도인 19년도 성장률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수출 1579억 원, 의료기기 총 매출 추정 2916억 원입니다. 화장품은 내수시장 전년도 동일 추정하였고 수출은 수출 경로 확대로 70% 성장률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712억 원입니다. 25년도 화장품 총 매출액은 1013억 원입니다. 의약품은 정해진 유통망 아래서 공급하기 때문에 내수 336억 원 동일 추정하였고 수출 경로 확대로 50% 성장률을 적용하여 773.8억 원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매출 총 1,109억 9.8억 원 도출하면서 25년도 총 매출액 5,181.8억 원 추정합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원가율 전년도 동일 추정하였고 판관비는 인건비 20% 성장률 적용, 광고선전비 18년도 이후 19년도 성장률 적용, 지급수수료는 수출 경로 증가로 인하여 작년도와 동일 비중 적용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성장률 평균치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과목 역시 5개는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총 판관비 1,635억 원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2,143억 원이며 영업외손익은 5개는 평균치 적용하여 14억, 법인세는 449억 원 추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5년도 당기순이익 1,708억 원 추정합니다. 2024년도 EPS 9,457이며 PER 17배를 적용하여 업사이드 48%인 16만 원 제시하고 25년도 EPS 16,549로 PER 20을 적용하여 25년도 주가 33만 원, 업사이드 106%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